여러분 주변에 요즘에 보면 중국어 참 많이 들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중국어 발음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중국어 발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먼저 쏙 하고 뽑아내 오도록 할게요. 자, 중국어는 딱 문자를 보고 발음을 해라. 그럼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국어 문자가 한자다 보니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요.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서요. 중국에서도요. 뭘 사용해서요? 로마자를 사용해서 발음의 표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요거를 중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피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병음으로 발음 부호임을 나타내요. 자, 근데 이건 중국이요. 중국어 발음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한자 자체를 중국어 자체를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로마자를 선택해서 발음을 표기한 거고요. 여러분 저희는 뭐가 더 익숙해요? 그래요. 저희는 우리나라 말, 한국말이 더 익숙해요. 근데 쉽게 다시 말해볼게요. 한국어는요. 대부분의 문자의 발음을 표기할 수 있어요. 특히 어떤 발음이요? 그렇죠. 알파벳의 발음은 거의 대부분 다 한글로 표기할 수 있어요. 그 말인즉 중국 사람들은 비록 로마자로 발음을 표기했지만 그걸 우리는 뭘로 바꿔서 표기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표기해도 발음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물론 중국어에만 존재하는 몇 가지의 발음이 있어요. 그런 발음들을 저희 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로 표기를 해서 발음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되, 그렇죠. 혀의 위치랑 입 모양만 조금씩 팁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주의해서 연습을 반복함으로 익숙해지면 절대 정복하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발음 자체는 우리나라 말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발음을 하는 데는 어렵지 않은데 생소한 요소가 하나 보이죠. 어떤 요소예요? 그렇죠. 여기 이상한 체크 표시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저희는 없는 거예요. 자, 요게 중국어를 어렵도록 느끼고 어려운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요소인데 요게 바로 뭐다? 그렇죠. 많이들 들어봤죠. 성조라고 하고 있는 요소예요. 자, 성조 뭐겠어요? 목소리가 크고 작고의 차이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음의 높낮이를 중국에서는 성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어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의 성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성조가 처음에 받아들이면 많이 생소해요. 많이 낯설어요. 우리는 말을 할 때 음의 높낮이를 사실 넣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익숙한 표현들 안에 중국어 성조가 숨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성조를 넣어서 말하지 않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말을 할 때 생소하니까 사람이 어때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면. 근데 외국어 처음 공부할 때 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엉덩이를 오래 붙여서 하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국어를 특히나 처음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막무가내적인 자신감이에요. 자신감만 있으면 시작이 훨씬 수월해요. 그런데 중국어 발음이 자신감을 막 하락시켜요. 왜요? 이 발음이, 이 성조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점검해볼 길도 없고 설령 원어민 NPC랑 대조를 해봐도 내가 듣기에는 이런 것 같은데 내가 발음하면 틀린 것 같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이 없으면 점점 말하는 게 쑥스러워져요. 그러면 대화하는 걸 기피하게 돼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쏠리게 돼요? 중국어를 문자로 받아들이는 거에 쏠리게 돼요. 그럼 나중에 돼서 또 어떻게 돼요? 후회하게 돼요. 결국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건 회화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조를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중국어에서는 성조를 1성, 2성, 3성, 4성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1성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감이 오세요? 1성이 뭐야? 3성 해보세요. 그럼 감이 오세요? 감이 안 와요. 그렇죠? 자, 그럼 굳이 우리가 그 친구들을 1, 2, 3, 4성이라고 부를 필요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자, 1, 2, 3, 4성은요. 그냥 이름일 뿐이고요. 각각의 성조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그 특징을 그냥 뭐 쏘름에서 높고 길게,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이건 너무 추상적이야. 이걸 어떻게 적용해?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뉘앙스를 찾아서 그냥 성조에 대입시키기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특정 단어나 표현을 보면 떠오르는 이미지라는 게 있죠. 그렇죠? 자, 아이들 보고요. 어떻게 자라라고 해요? 그렇죠. 아이들 보고 쑥쑥 자라라고 해요. 그 쑥쑥이요. 여러분들 음역대에 맞는 낮은 음에서 높은 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어떻게 자란다고요? 쑥쑥 자란대요. 그게
이성이에요. 자, 일성 가볼게요. 여러분, 요 쭉이라는 글자 보면 보통 어떠한 이미지와 뉘앙스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쭉 직진하세요. 상대방의 의사를 전달해줘야 되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고 똑똑하게 쭉이라고 의사를 전달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성의 특징은 뭘 것 같으세요? 일성은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곧고 길게 뻗어 있고 이때 특징은 상당히 음이 높아요. 그래서 일성이 사실은 중국어 성조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조라고 하는데요. 보통 책에서는 정의를 그렇게 해요. 솔 음에서 높고 길게 뻗으라고. 근데 여러분 솔 음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음치여서 사실 솔 음을 잘 몰라요. 그건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들 음역대에서 가장 높은 음이 솔 음이에요.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들. 저희 익숙한 동요 중에 푸른 하늘이라는 동요 있죠? 그게 바로 일성이에요. 그러면 푸른 하쭉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성의 음을 잡고 싶을 때는 푸른 하쭉 연결하시면 돼요. 고 음에서 높고 길게 쭉 하고 끌어주시는 게 바로 몇 성이다? 일성 되겠습니다. 그럼 쭉쭉쭉 똑같이 가볼게요. 아이에게 울고 있어요. 그럼 우는 아이에게 뭐라고 해요? 그렇죠. 어떻게 그치라고요? 뚝 그치라고 하죠. 고 음이 바로 몇 성이다? 사성 발음해 본다? 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뚝 되겠습니다. 마지막 가볼게요. 자, 어깨가 어떻게 쳐졌어요? 그렇죠. 쭉 쳐졌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음이 몇 성이에요? 삼성이에요. 삼성은 뭐라 그런다고요? 쭉. 다시요. 어깨가 어떻게 쳐졌어요? 쭉. 마지막이요? 쭉.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 표현에다가 넣어볼게요. 어차피 로마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한글 문자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뉘앙스만 잡으면 돼요? 맞아요. 성조의 뉘앙스만 잡으면 돼요. 요거를 삼성, 일성이다. 그럼 감이 좀 안 와요. 그러면 우리는 뭐로 바꿔서 한번 연습을 해본다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차근차근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요 친구는 어떤 느낌? 그렇죠. 어깨가 쭉. 다시 한번요. 쭉. 그 다음은요. 쭉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쭉. 쭉. 다시요. 쭉, 쭉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쭉, 쭉을 베이징에다가 적용하면 발음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발음해 보시면 베이징 다시요. 베이징 빠르게 베이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요. 성조가 사실 처음에 감을 잡기가 가장 어려운데 한국어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뉘앙스들을 다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그 뉘앙스에 맞게 익숙하게 발음을 연습함으로써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가보자고요. 자, 기대하다가요. 중국어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대하다가 치다인데 요거에다 성조를 여러분들 스스로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첫 번째 발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쭉 귀에서 맴도셔야 돼요. 쭉이고요. 그 다음은요. 어떻게 그치라고요? 뚝! 다시 한번요. 뚝! 요거 적용해 볼게요. 쭉, 뚝! 적용할 거예요. 쭉, 뚝! 적용하시면 어떻게 돼요? 치다이. 다시 한번요. 치다이. 기대하다를 빠르게 치다이가 됩니다.